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슈가가 사고 당시 탔던 이 이동 장치죠. 이 전동 스쿠터인지 또 전동 퀵보드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먼저 됐어요. 왜 혼란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슈가가 이용했던 그 모빌리티가 네.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가 애매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생긴 거는 킥보드 같이 생긴 네. 건데 저도 봤는데 그런 킥보드에 안장이 놓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킥보드냐 스쿠터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킥보드가 처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슈가 입장에서도 슈가 측에서도 처벌이 약한 킥보드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 킥보드일 때, 스쿠터일 때 음주운전 적발이 됐으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킥보드든 스쿠터든 자동차 관리법상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도로교통법상은 차로 취급됩니다. 그래요? 다만 킥보드의 경우엔 예. 개인형 이동 장치로 따로 분류해서 네. 25km 이하 속도, 30kg 미만의 어떤 네. 이 종류에 해당될 때 킥보드로 분류하고 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네. 단속되는 경우에는 예. 행정벌, 그러니까 범칙금하고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정지만 되는데요. 네. 스쿠터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음주운전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킥보드냐 이 스쿠터냐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슈가 네. 측의 당초 해명에서 이걸 굳이 이 킥보드로 표현한 것이 처벌 수위나 책임 범위를 약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게 아니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재 슈가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인 만큼 이 병무청 차원의 추가 징계나 처벌 여부도 지금 사실 관심입니다. 네. 병무청 측이 이제 근무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서 추가 징계는 없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지만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그런데 제가 규정 찾아봤는데 예. 제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2조 10호에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30조에 보면 어떻게 그 규정하고 있냐면은 복무기간 관련해서 네. 징역이나 금고 그다음에 구류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복무 이탈을 한 경우에는 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불산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징역형이 나올지는 그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따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냐면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이 있어요. 거의 8조를 찾아보니까 품위 유지 규정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무 중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항상 24시간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2항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다른 규정들 보면 이렇게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받고요. 경고가 누적이 되면은 복무 기간이 5일씩 그 증가가 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근무 시간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현역으로 입대한 그 병사들하고 차이도 너무 심한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땐 조금 달리 해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슈가에게 엄중한 청원 내려달라, 처분을 내려달라 이런 민원까지 좀 등장을 했어요. 예, 국민권익위 신고에 올라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5일 경고 처분, 그러니까 5일 연장이 되는 경고 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있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법규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근무 시간 외의 사고였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외에 전반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고 이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무요원 그 관리를 담당하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예.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작심 비판한 안세영 선수가요. 귀국 후에 협회와는 싸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선수가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것들 뭐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안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 제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가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불똥이 너무 커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의 저런 폭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수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은메달 따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랬던 그 선수들이 은메달 땄으면은 예컨대 굉장히 또 칭찬도 받고 또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치 졸지에 뭐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협회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안세영 선수가 조금 과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그 너무 이렇게 그 확대시키면은 그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좀 지켜봐야 하는데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안 선수의 발언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어요. 협회 측에서는 일단은 갈등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도 이 사안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은 낼 맞아요.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 반박해야 될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이 사안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예. 뭐 이 선수 관리에 소홀하고 부상 네. 관리에 소홀한다거나 무리하게 국제대회 출전을 시키거나 이런 것이 협회가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 중심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근본에는 어떤 세대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것이 이 전체 어떤 집단의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 성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어떤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한편 최근 요즘의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이 개인의 성취이자 전체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안세영 선수가 어제 와서 네. 그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입장을 내겠다. 이다음에 이제 추가 입장을 낼지 어떤 입장을 낼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죠. 정부하고 대한체육회 진상조사로 진실이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밝혀질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제가 대한배드민턴협회 반박문 제가 봤는데 예. 좀 장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협회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선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선수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지고 1,000만 원 넘는 돈 들여가지고 한의사까지 다 붙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선수하고 협회의 말이 다르니까 네네. 제3자가 제3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명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우선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 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서영 선수의 뭐 협회 측에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에 4명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50억 클럽이 공개된 게 2021년 9월입니다. 네. 상당 기간이 경과됐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예, 박영수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혐의 사실 입증에 뭐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빨리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단순합니다. 2021년 1월부터 그 다음해까지 이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수임 활동을 했다는 것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작에 끝냈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재판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재판 문제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밝혀내기가 어려운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판 거래가 그것도 뭐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재판 예. 거래가 일어났다? 네. 이건 우리나라가 사법적으로 후진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밝히려고 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만배 씨가 예. 우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백을 해야 되는데 예. 자백할 리가 만무하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 같은 거 써가지고 네. 대법관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의견 듣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 초안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볼 수 있게끔 추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또 이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영장을 그냥 다 기각을 갖다가 해버렸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